지금 이제 뉴스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교육 문제를 가지고 윤석열이 쉬운 수능을 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교육 문제는 그야말로 이 부의 계급에 의한 신분 세습의 지표가 되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번에 윤석열이 사교육 문제를 쉬운 수능,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 시험에 내라. 그래서 교육부 담당 국장을 징계하고 교육부 장관을 질타했다는데, 그것이 수많은 사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돼야 될 하나의 부분만을 지적을 했죠.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요. 그런데 주말을 거치면서 일타 강사, 학원 업계, 온라인 강의 업계, 그리고 심지어 좌파, 우파 언론들이 달라들어서 윤이 말한 부분이 수능이 임박했고 수능 평가 시험이 임박했는데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내용들을 대안이라고 내놨다 하면서 조롱하고 질타를 해요. 자, 윤이 정확하게 사교육에서 벌어진 범죄 행위를 지적을 못하고 그 중에 한 개의 원인만을 지적을 했지요. 사교육 문제의 핵심은요, 부모의 재산과 부모의 뭐라고 할까요? 힘, 정보 네트워크, 그리고 힘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사교육이 오늘날 학생들의 신분 상승을 위한 도구로 전락을 해버렸고, 그리고 공교육이 무력화되었고, 그 본질은 대학 입시에 사교육에 의한 한마디로 굴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가 사교육에 의해서 좌우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의 공부는 필요 없고, 그러니까 점점 문제를 어렵게 내고, 그래서 배우지 않은 문제를 내고, 그것이 의대를 가고 좋은 대학을 가는 변별력의 중심이 되고, 학원들은 그런 걸 가르쳐서 돈을 벌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윤은 기왕에 지적하려 했으면 사교육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 이런 것들이 한국의 중산층 서민 가계를 파괴하고, 애 한 명당 교육비 100만 원씩 들어가고, 학교 교육은 무력화되고, 더 나아가서 모두가 사교육에 내몰리는데, 그 사교육에서도 부의 크기와 부모의 힘과 권력의 크기가 사교육의 질을 좌우하지요. 그래서 결국 사교육이라는 것은 부모의 힘을 가지고 자식을 좋은 신분에 도달시키는 범죄 행위다라는 걸 지적을 해야죠. 그래서 대학 입시를 이런 범죄 행위가 통하지 않도록 수능 시험만으로 가게 된다. 그래야 공정하고 그리고 기회가 균등하고 정의롭다. 그래서 시험 한 번이 변별력이 없으면 시험을 한 3번 봐서 평균으로 간다. 그 외에 수시라고 부르는 시험 성적과 관계없는 종합학생기록부, 입학사정관, 대학마다의 논술고사, 이런 것에 의한 입시 3천여 가지 방법은 다 없애버리고 딱 학생이 수능시험 쳐서 그 성적만으로 대학에 가고 그 수능시험의 내용은 학교에서 배운 것만 나온다. 이렇게 정리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것을 내면서 결국 그걸로 격차를 만들어서 배우지 않은 것을 비싼 돈을 내고 사교육으로 배워가지고 그것이 대학을 보내는데, 의대를 보내는데, 스카이를 보내는데, 인서울을 보내는데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학에 가는 대입이 사교육업자와 학원 재벌 그리고 강남의 학부모들에 의해서 편파적으로
왜곡돼 버린 겁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고 사교육 자체의 폐지를 지향한다고 말을 하고 대학 입시는 수능만으로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그 외에 잡다한 입시 제도를 다 바꿔버려야 된다 했을 건데 해야 되는데 기득권의 자식을 위한 입시 제도는 놓아두고 사교육의 이 문제에 대해서만 시험 문제의 성격에 대해서만 지적을 했어요. 이게 잘못인 거예요. 우리가 혁명 20일이 사교육 문제 폐지를 들고 놓으니까 정권이 급기야 사교육 문제를 언급했지만 문제의 본질은 문제에 쉽고 안 쉽고라는 게 아니죠. 대학 입시가 저렇게 복잡하게 가면서 솔직히 말하면 부모의 재력, 그리고 정보, 카르텔 이런 것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버리고 애들의 실력이 뒷전으로 밀려가고 애들의 실력은 뒷전에서 물밑에서 사교육이라는 지하 경제를 통해서 갖추어지는 형태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본질을 지적하는 실패를 마치 그게 문제의 본질인 것처럼 말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범죄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일타 강사가 뭡니까? 1등 스타 강사의 준말이 일타 강사잖아요. 그래서 일타 강사라는 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잘생기고 멋진 게 아니라 돈에 한장한 돈벌레죠. 약간의 구라 기술과 애들한테 쉽게 가르치는 테크닉을 가지고 그들은 학원의 오프라인 강의에서 그리고 온라인 학원 강의에서 엄청난 돈들을 벌고 있죠.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벌고 스포츠 고급카를 몇 대씩 갖다가 이렇게 타고 다닌다. 그래서 그 일타 강사라는 것들이 진짜 돈은 어떻게 벌까요? 우리가 추리해보면 당연히 일타 강사쯤 되는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 애들만 가르치게 하고 싶은 한국의 돈이라고는 겁내지 않는 돈 엄청 많은 강남에 사는 부모들이 일타 강사들을 사적으로 가르치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다 지하 경제지요. 그래서 일타 강사라는 것들이 범죄자가 저것들요 탈세 안 하는지 다 털어봐야 돼요. 어디서 이 문제에 기어 나와가지고 윤말이 털렸니 어쩌니 이런 거예요. 나는 윤이 옳은 말을 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문제의 일각을 침소봉대했죠. 그렇지만은 이걸 공격하는 게 일타 강사들 학원 재벌들이 공격할 일이거나 이 사태를 방치해온 좌파들이 이걸 갖다가 공격할 일이 아니죠. 왜 오늘날 이 대입 꼬라지가 학교 교육이 이 꼬라지가 됐는가 하면 이해찬으로 비롯되는 한국의 좌파 정권들이 교육의 불공정성, 모함의 문을 열어줬겠고 그러다 보니까 우파들도 잘못했어요. 강남 기득권을 대변하면서 그걸 더 확대시켰고 그 진짜 배경에는 80년대의 운동권들이 대학 졸업하고 아니면 대학을 중간에 그만두고 취직이 안 되니까 이것들이 대치동 학원가를 몰려가서 그때부터 대치동에서 학원 선생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정청래, 정봉주도 다 학원 선생 하던 아들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권들이 학원에서 얼마나 자리를 잡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어느 순간에 강남의 대치동을 쥐고 흔들고 인터넷 강의 업체를 만들어서 거대한 준재벌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좌파 정권과 한국의 사교육 업계 간의 유착은 말할 것도 없죠. 인맥들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좌파 정권들이 사교육을 장려하고 열어젖혔고 좌파 정권의 실세들도 이제 사교육의 도움을 받는 그런 한국 사회의 기득권이 되어버렸고 말만 좌파고 공정이지 실질적으로는 이 교육 불공정을 심화시켰어요. 전인 교육이니 그야말로 공부만이 다가 아니다. 애들이 여러 가지로 인성을 봐야 된다. 희한한 소리를 하면서 조국달 조민희 같은 애를 양산시키는 체제를 만들었고 한국의 수구 꼴통 기득권 보수라는 것들도 그것이 저거 자식들
대학을 보내고 의사를 만들고 로스쿨에 보내는데 유리하니까 같이 동참을 한 거예요. 한국의 오늘날 교육의 문제는 좌우 합작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좌파 기득권이라고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좌우 기득권의 합작이 됐고 거기에서 덕을 보고 1년에 수입이 수백억 그리고 수조 원의 수입을 얻는 인터넷 강의 재벌들 이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일타 강사나. 어디서 이런 범죄자 수준들이 나와가지고 사교육을 언급하고 뭐 지금 그러면 연말에 수능 시험은 어떻게 하고 당장 수능 모의고사는 어떻게 하냐고 지랄들 하고 있어. 너가 걱정할 필요 없다 이것들아. 아니 도둑 잡아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말을 좀 잘못했지요. 윤은 본질을 개혁 못합니다. 그게 윤의 한계고 수준이죠. 그렇지만은 여러 문제들 중에 한계를 지적했는데 그 범죄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윤이 말을 잘못했다고 두들기는 것도 이 꼬라지도 좀 웃겨요. 적어도 지금쯤에는 일타 강사나 대치동 학원이나 학원 재벌이나 온라인 강의 업체들은 주둥이 다물고 있어야 되고 한국의 좌파 매체나 보수 매체들은 이 문제에서 주둥아리를 다물어야지. 어디다 대고 떠듭니까? 예? 너희들은 오늘날 한국 교육을 망쳐버린 핵심 장본인이고 아니 이 정도 하면요 윤은요 일타 강사들 세무조사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내일쯤 일타 강사 세무조사 들어갔다 소식이 신문에 나오는 건 아니겠죠? 일타 강사들 세금 제대로 냈는지 진짜 강남 부자들한테 현금으로 받아가 소득 신고했는지 한번 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이요 온라인 강의하는 재벌 업체들이 수익을 제대로 신고했는지도 조사를 해야지요. 그리고 강남에 저 학원들 세무조사 좀 하세요. 그것도 안 하고 여기서 찌질하게 당하고 있으면 윤석열이 아니라 윤찌질이가 되는 거야. 뭔 말인가 알겠어요? 아니 검사 출신이고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뭐 대통령 상대로 한 특검의 수사팀장을 하고 검찰총장을 했으면서 저 대치동을 어떻게 견적을 내야 될 건가? 한국의 어마어마한 지하경제. 그래서 현금으로 막 벌어들여서 집구석에 장롱 열면 쌓아놓은 현금 덩어리가 다 어디 가겠어요? 일타 강사들의 사교육 시키는데 뒷돈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타 강사라는 것들이 학원에서 그 오프라인으로 강의 열었다고 어떻게 수입이 수백억 돼요? 애들 그 몇천 명이 등록했다 칩시다. 학원의 강의실에 사람 받을 수 있는 게 300~400명 말고 더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강의를 판다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요 얼마나 판다고 진짜 수백억씩 돈을 버리고 5억 10억짜리 스포츠카를 사고 일타 강사들이 100억짜리 집에 살고 그런 게 가능해요? 쟤들이 수입이 어디서 나왔는지 조사를 해봐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부모가 유명한 회사의 회장이고 부모가 큰 강남의 대표적인 식당의 대표고 부모가 한국의 장관 그리고 유명 정치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저거 자식이 공부를 못해서 애먹이면 어디다 가서 하겠어요? 일타 강사들을 불러서 국영수, 탐, 사회, 탐구 영역까지 다 뒤로 시키지 않겠어요? 예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돈들 예를 들어서 저는요 확실히 인서울 보내줍니다. 저는 확실히 스카이 보내줍니다. 저는 확실히 의대 보내줍니다. 다만 저는 좀 비쌉니다 하면 돈 걱정은 하지 마시고 부르는 대로 줄게 애만 넣어주라. 또 컨설팅 업체가 뭐 스카이캐슬 같은 드라마에 나오는 컨설팅 업체가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믿을 거니까 스카이 보내고 의대 보내주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돈은요 계좌로 송금해 주겠습니까? 적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심각할 건데 사회지도청이라 전부 현금으로 주지요. 아이고 이번 달에
일타 강사님의 강섭료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봉투 하나 큰 거 담아서 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뻔한 거 아니에요. 돈이 진짜 학원에서 강의하고 학원에서 뭐 인강해서 벌은 거겠어요? 오히려 그거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미끼고 진짜는요. 일타 강사가 어디다 돈을 벌겠어요? 전부 강남에 잘 사는 집에 뒤로 강의해서 벌지요. 그리고 그건 다 현금이지요. 그래서 그 일타 강사들이 그 학원업계하고 다 연결되고 교육계하고 연결돼가 교육부가 왜 문제 쉽게 내라고 하는데 저항하는 줄 알아요? 아니 어렵게 내야 학원의 강사들이 저것만 아는 거를 가지고 애들 가르치는 데서 문제를 어렵게 꼬고 꼬아가지고 내야 그게 킬러 컨텐츠가 되어서 그 문제를 못 풀어서 도저히 공부를 독학으로 하거나 학교에서 배워가지고는 풀 수 없는 문제를 저들만 낼 수 있는 문제를 꼬고 꼰 문제를 찍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대학 입시에 나오고 수능에 나오고 그렇게 해야 일타 강사들이 돈을 벌고 의대생을 갖다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뒷구멍으로 다 연결되지 않겠어요? 교육부하고? 세상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사를 갖다가 뭘 해야 되겠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요, 아무리 조사해봤자요, 또 잠깐 잠수 탔다가 아니면 뭐 절에서 가르치겠죠? 저 산속에 숨어갖고. 옛날에 보면 전두환이가 그렇게 과외를 금지시켜도 옛날에 다 과외를 했어요. 부잣집 자식들은요. 예? 내신 관리를 위해서 학교 선생도 과외했어요. 세상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딱 보니까 저놈 저게 성적이 형편없던 놈인데 갑자기 학교 성적이 좋아져요. 내신이요. 내가 딱 보니까 저놈 집이 저거 아버지가 저기 어디 돈 많이 버는데 시장에서 장사해서 떼돈 벌었다는데 저거 따님한테 과외할 거다. 딱 보니까요. 따님이 살금살금 그 집으로 가더만 맨날. 그래가 글마가 펴놓은 책을요. 딱 표시해놓은 거를 갖다 공부하면 시험에 나옵니다. 그때 전두환 때도 과외하면 난리가 나는 시대에 학교 선생들이 부잣집에 몰래 가서 과외를 하고 현금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교육 현장에 벌어지고 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무리 단속해도 이것들이 살아남을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교육을 없애버려야 된다. 사교육은 그야말로 신분 세습에 대한 절차적인 공정성조차도 없다 하면 그건 나라가 아니지요. 그래서 사교육은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인 거예요.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오늘 보면 정권사 사장이라는 것들이요. 돈을 갖다가 65조, 평균 32억 정권사 임원들이 PF 해주고 그리 받아 처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 처먹은 그 돈들이요. 다 뭐 될겁니까? 고객들 예수금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PF 대출이나 브릿지 론으로 해주고 그 성과급으로 회사에서 갖고 가요. 나중에 그 돈 상당수는 부실화되어서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 사장들이나 임원들이라는 것들은 수십억씩 받아먹고 집에 가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뭐만 남아요? 정권회사가 무너지면 국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또 정권회사를 산업은행 등을 시켜가지고 인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정권이라는 부분이 한국에 주가 조작이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2차 주가 조작이 있었잖아요. 한국 사람들 거의 3분의 2가 코인은 사기라고 투기라고 이야기를 한다며요. 그런데도 코인을 지금까지 방출해 두고 있잖아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윤 정권은 코인을 없애지 않는가? 김기현이 아들은 왜 코인 업체에 일하는가? 네? 코인 관련이 있는데 일하잖아요. 그리고 왜 코인 전수조사를 못하는가? 김남국은 왜 요즘 조용해졌나? 김남국이 조용해진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쯤 김남국이가 오랏줄에다가 매여가지고 검찰청에 들락거리락 검찰청과 구치소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될 건데 김남국이가 조용해졌잖아요. 정권사가 주가 조작을 모르고 있을까? 아니면 정권사가 주가 조작의 실체인가? 또 엊그제 보니까 조선일보가 부동산이 이제 다시 반등기로 돌아섰다고 글을 쓰고 자빠졌어요. 왜 저것들은 저렇게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다시 올라간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웃기고 자빠졌어요. 내가 이야기합니다. 조선일보의 경제부장하고 저하고 내기해서 한번 서로 체면을 걸고 내기를 한번 하자. 틀린 사람이 문 닫기로. 어떻게 부동산이 올라가요? 한국의 전체적인 부동산은 다 무너지고 있고 서울의 강남과 일부 지역에서 데드캣 바운스, 죽은 고양이가 꿈틀거리듯이 정부가 지금 돈을 풀어가지고 바치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 전셋값도 못 내려가도록 바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동산을 지금 다시 반등되었다고 주말에 인터넷 기사를 써요? 웃기고 자빠졌어요. 한국 사람 10%가 지는 부자라고 한대요. 자, 국민 10%요. 상위 10%의 재산, 순자산은 9억대입니다. 9억 있으면서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 미친 것들이죠.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얼마가 있어야 부자라고 느끼냐니 미국 사람들의 평균 재산은 2억도 안 됩니다. 평균 순자산이 2억도 안 돼요. 미국 사람들이요. 그런데 220만 달러, 한 30억 가까이는 있어야 부자라고 말을 합니다. 20한 8억, 28억 좀 넘어가죠. 그런데 한국 사람은 저거가 10%가 부자라고 합니다. 미국에요. 30억 근처에 자산 가진 사람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웃긴다는 거예요. 지금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미국에요. 금융위기 이후에 사모펀드들이요. 집을 수백 채, 수천 채씩 사가지고 임대를 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임대주를 모르는 거예요. 임대인이요. 그런데 각종 관리비와 추가적으로 내야 될 이 수수료가 임대료의 지금 33%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나오고 물이 새는 집을 빌려주면서 항의하면 나가라 그런다. 그래서 미국의 상당한 집들의 주인이 개인이 아닌 사모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월세를 못 내가 쫓겨나고 그래서 길거리마다 대도시마다 LA니 샌프란시스코니 수만 명의 노숙자가 길거리에 살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병이 넘쳐나고 길거리가 똥덩어리가 돼간다는 거 아니에요. 악취가 진동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미국이 됐는데 한국도요 월세 사회로 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정신이 있는 것들이요. 전세 사기를 핑계 삼아서 전세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배경에는 월세 사회가 되면 기득권이 전세보다 떼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한국의 재벌들이 나서서 임대료 사업을 할 거예요. 내 말이 거짓말 같아요?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미국의 재벌들이 임대료 사업하고 있어요. 한국에도 재벌들이 임대료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세 대출해 준 사람은 남 빚이잖아요. 내줘야 될 빚을 받아놓고 그걸 또 딴 데 투기해버리고 그걸 정부가 대신에 대서 전세금 상한 대출을 규제를 완화해서 빌려주겠다고 하는 기가 찬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정신 차립시다. 예? 미국 사람들이요.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신경을 꺼버리고 집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하니까 오늘날 미국이 없는 사람의 지옥이 됐어요. 트럼프 뽑아줬더만은 저게 얼마나 정경유착을 해가.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그야말로 미국이 도둑놈 사회가 돼버렸어요. 없는 사람의 지옥이에요. 그런데 한국도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까? 혁명이 20일밖에 없어요. 이런 사회에 제동을 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요. 자,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요 진짜 좀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삽시다. 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KTNG와 상상마당 시네마 측에서 그 책임자와 대표가 와서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관련 직원의 대관 관련 직원에 대해서 징계할 것을 문서로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미래경영연구소입니다. 혁명21이 아니고 미래경영연구소의 청춘 토크 콘서트는 장소가 해결되었습니다. 개별적으로 통제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 지부나 당원 회원분들은 내일로 예정되었던 삼성역 KTNG 대치동 타워 집회, 그리고 마포 홍대 앞에 공원 집회와 상상 시네마 집회, 그리고 전국에 예정되어 있는 1인 시위와 집회를 취소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걸 경찰에 신고한 게 있으면 취소 통보를 전화로 해주시고, 두 번째로 이제 혹시 발주한 물건 시용품이 있다면 중앙당으로 견적서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이 KTNG 대관 불허와 관련되는 집회는 종료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요, 우리가 사회적 약자로서의 부당한 대우를 싸워서 개선시키려 했는데 싸우기도 전에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토크 콘서트는 장소가 마련되었지만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나중에 여러분에게 어디로 오라고 연락이 갈 겁니다. 그리고 청년 토크 콘서트에 한 20자리, 지금 애초에 목표했던 숫자는 벌써 넘겼는데 장소를 좀 옮겨서 여유가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추가 신청은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년 토크 콘서트는 전적으로 사회 변화에 대한 청년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전혀 정치성을 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그리고 열정으로 같이 자리를 해줬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더운 날씨에 고생하지 않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모든 사회적 부조리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같이 열정과 헌신으로 싸워나가기를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이번에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